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뉜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제도나 구조 등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미시적 관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행위에 담긴 의미 등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관점이란 사물, 사람, 사건 등과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흔히 숲과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하는데, 거시적 관점이 전체적인 숲의 규모나 산의 높이 등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미시적 관점은 숲에 어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 문제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갑.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불황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중심이 섬유, 건설 등에서 반도체, 정보기술 등과 같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노동의 공급보다 노동의 수요가 적어 실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을. 실업 문제를 바라볼 때 실업자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낙오자로 인식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실업자를 무능력자, 낙오자, 게으른 사람 등으로 바라보면 실업자는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을 낙오자로 인식하게 되어 사회에 더욱더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이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을이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기능론.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본다. 즉,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장기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전체로서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사회도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맡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분배와 관련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나 법의 영역이 수행하는 기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능론에서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기체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하며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회도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이며, 다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치료와 개선을 하면 사회는 유기체와 같은 보관력이 있어 다시 정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론은 사회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유기체란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전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병리적인 현상은 사람의 몸이 병에 걸리듯이 사회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자. 사회가 생물 유기체와 같다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펜서.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 존재하며 기능하는 것이지요.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생물 유기체와 사회가 어떤 점에서 같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펜서. 사회와 생물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둘째, 크기가 커지면서 더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경향을 띱니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되며, 넷째,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지요. 갈등론. 갈등론은 사회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은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피지배 집단은 이에 도전하므로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 통합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도 지배 집단이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강제와 억압을 통해 기정사실로 된 것이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갈등론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갈등을 강조함으로써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협동과 조화의 현상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적 희소 가치란 부, 명예, 권력처럼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모두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희소 가치가 합의에 따라 분배된다고 보지만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강압에 따라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갑. 학교 교육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게 합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을 결속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과 사회적 정체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학교 교육은 지배 피지배 집단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잘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권위에 복종하고 묵묵하게 규칙을 지키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학교는 지배 집단인 자본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구조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르면 사회문화 현상은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의미 규정과 해석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본다. 인간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상징에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몸짓, 기호, 언어 등이 있다. 예컨대 등굣길에 만난 친구가 웃으며 손을 흔들 때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을 생각해보자. 이때 친구의 웃는 표정이나 손을 흔드는 행동은 반가움과 호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고 나는 그 상징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상황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상징이란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균형적인 관점. 앞서 살펴본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관점은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분석하므로 다른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활용할 때 사회문화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상황 정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파악되는 상징의 의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주먹을 굳게 쥔 상황을 떠올려보자.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인상을 쓰고 주먹을 들어 보이면 대부분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으로부터 주먹의 의미가 폭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칠 것이다. 반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가 주먹을 굳게 쥐어 보인다면 우리 국민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는 상징을 통해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상황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즉 상황에 관한 정의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